책을 지금 인천투부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경훈 선생님과 함께하는 인천문화갤러리 창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금은 문화와 경제, 약간 수치까지 이렇게 보태진 것 같은 그런 독특한 책을 또 만나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우리 김용 박사님의 그 내용을, 책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전 그게 참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뒷받침해 주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조금 인식을 하게 되는,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론적인 바탕이 또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혹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전문 통계가 중간중간에 하도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대중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후배나 친구들이 보면 딱 한마디 해요. 형, 이런 거 쓰지 말고, 저 어디 낚시 포인트나 어디 저 트레킹 잘 갈 수 있는데 이런 걸 쓰셔야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대중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전문성하고 대중성을 이렇게 맞추려고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대중성을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책은 그냥 전문적인 형태로 그냥 가자. 네네. 그게 사라지면 이제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제 책이 많이 안 나가더라도 그냥 좀 전문적 가치를 좀 하자 이러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섬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중요한데, 하나가 이제 대륙이었다가 이제 이게 섬이 이렇게 이제 그 대륙 하나의 땅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대륙이 이동돼서 이제 섬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바닷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해는 바닷물이 들어온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6,000년 전에 이제 바닷물이, 그 전에는 다 이제 육지였다고 그러는 거죠. 중국하고 대만까지 다 이제 이랬던 거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섬이 형성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연질이나 지구과학이 이제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닷물의 흐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낚시 간다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때가 뭐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물이 이제 6시간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구하고 달이 이제 돌면서 이제 그 바닷물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이제 그 영향을 좀 받는 거죠. 그 물때를 좀 봐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섬에서 사실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이렇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축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고기를 잡아오거나 해조류를 잡았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기인데, 조기 이러면 사실은 이제 연평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9년도가 이제 되면 그 인천에 연평도에 있는 조기가 갑자기 어획고가 확 사라져요.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럼 이 이유가 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많고 뭐 이랬던 것들이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자연적인 현상, 해류나 뭐 여러 거 뭐 그물 이런 것도 영향 이제 멀리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적 사건과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앞바다가 공교롭게도 근현대사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유교전쟁 이게 맞아요. 세 개가 벌어졌죠. 그다음에 최근에도 이렇게 북한하고 계속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2011년인가 12년도에도 또 저기 그 이제 사격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아직도 긴장 관계가 꽤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53년도에 이제 50년대 전쟁이 하고 휴전이 되면서 이제 53년도 휴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조기를 이제 연평도 잡는데, 이제 이 조기가 사실은 연평도에는 조기가 안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예, 정박제예요. 그러니까 조기 잡아온 거를 거래하는 이게 그 이제 그 근거지지, 거기 이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조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연평도 바로 위에 그 대수합도하고 소수합도라고 하는 그 해주하고 거기가 이제 해주강하고 한강이 만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뻘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사건이 났던 그 공무원 이 작년에 사건 났던 데 있죠. 거기가 이제 연평도하고 그 위에 이제 등산곳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물살이 센데 거기 두 군데가 대부분 이제 그 조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을 보면 지도에 이제 그
그 조기에 그 조기를 잡는 어선들이 어디 있는지를 그 자료가 있거든요. 아, 그게- 어선이 어디 쪽에서 조업을 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대수합도 소수합도에서 800척 정도가 이제 조기를 잡고 있는 거야. 와. 그다음에 등산고하고 NLL 근방에서 한 150척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건데 제가 저 자료를 한 달 정도 걸려서 찾아서 갖고 있는데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57년도에 이제 어획고죠. 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선 이제 이 휴전이 됐는데 네네. NLL이 휴전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어선들이 자꾸 이제 조기 잡기 위해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죠. NLL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기가 또 이제 이게 저기 야행성이거든요. 낮에는 네. 쉬고 밤에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자꾸 이제 북한 NLL 넘어가 조기를 잡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긴장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긴장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 배를 납치를 한다거나 우리나라 배를 이제 포격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긴장 관계가 굉장히 이제 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57년도 이제부터 69년도까지 예. 이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또 전쟁이 또 나면 어떡할까 이런 거고. 음. 그러다 이제 결정적으로 그 동해안에 이제 미국 잠수함이 이제 저길 돼요. 북한이 이제 납치가 돼요. 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70년대는 우리나라 해군 방송선이라고 하는 해군 중령이 타고 계신데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방송 배도 예. 북한이 납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정부 당국자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생기겠죠. 그죠? 그쵸. 또 전쟁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 이제 어로 저지선이라고 하는 거를 네네네. 이제 만들어요. 예. 이제 이 이상까지는 너네들이 고기 잡을 때 올라가지 마. 아. 만약에 올라가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64년도부터 1차, 2차, 3차까지 세 번에 대해서 이제 어로 저지선이 남한을 하게 돼요. 남쪽으로. 그래서 연평도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게 69년도가 되면 완전히 연평도 밑으로 내려오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잡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물고기도 네. 정치적 사안에서 이렇게 피해갈 수는 없다. 네. 이런 거고 아직도 이렇게 인천 앞바다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걸 말씀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69년도에 그 서해 어로 지도본부라고 네네. 이제 그 연평도의 조기를 잡으면 임시적으로 행정관청들이 이제 거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덕적도 이제 북리로 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70년 초가 되면 이제 연평도에서는 조기가 더 이상 나지 않고 굉장히 작은 어획고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르신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제가 이제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두 개를 이제 붙여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일반인들은 재미없죠. 대중성은 되게 떨어지는 건데 이건 역사적 사안들이고 이제 조기 팥이라는 것이 사라진 어떤 이유의 큰 어떤 이유가 되는 것 같으네요. 그 부분이. 아시고 계셨어요? 김병훈 선생님? 조기 팥이가 참 그 이렇게 문화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기 팥이가 일어날 때 연평도에 어마어마한 뭐 술집 아, 플러스 플러스 기생집 등등 해갖고 많았고 그리고선 황해도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연평도에 많이 살고 있고 뭐 이래갖고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 뭐 이랬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 김용우 박사님이 얘기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어로 선을 그어놓은 어떤 것들 등등이 지금까지 우리 조기 팥이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60년대 뭐 이렇게 70년대 넘으면서 너무 깜깜하게 없어졌다는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실을 지금 처음 접하다 보니까 살짝 충격적이네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떠돌던 왜 소문들 있잖아요. 떠돌던 소문을 이게 이래서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딱 마패 같은 것 물건 확증을 딱 주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는 누구나 그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제시된 것 같다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혹시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없으세요?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은 거.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이제 고정관념인데 이제 이것도 그 작년에 이제 관광공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식객인가 뭐 촬영하는데 홍어 촬영한다 그러는데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그 작가분이 이제
왔더라고요. 전화 왔더라고요. 자료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OBS에서도 이제 홍어 다큐를 찍는데 그걸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고정관념이잖아. 홍어 이러면 어디 나오면 이게 흑산도하고 전라도로 오잖아요. 전라도 홍어.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인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아이템이나 마케팅을 잘한 결과인데 사실은 이제 저는 역사학자는 아닌데 역사학을 하시는 그 전남대 교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젊은 교수님인데 인천 분인데 이제 거기 전남대 교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잠깐 이제 만나서 얘기해서 그랬더니 자, 그 이제 중종 때인가 이때 그 조선 시대에 중기 때 이제 책이 있는 연구책인데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저도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그대로 이제 여쭤봐가 찾은 건데 여기서 보면 인천, 강화, 경기에 그 특산물들이 쭉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이제 그 중에 소금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있는데 뭐 조기, 참조기도 있는데 여기 홍어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조선 중기 정도의 인천의 특산물 중에 홍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임금님에게 납품해 이제 이렇게 진상했다고 하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홍어가 전라도의 특산물이 아니고 그냥 이 서해의 보편적인 특산물 중에 하나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홍어를 뺏겼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어떤 부분이 뭐냐면 아직도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천 대청도 홍어를 최고로 쳐준대요. 네. 정말 여기 저쪽 아랫역에서 나오는 홍어보다는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그 대청도 홍어를 아직까지도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청도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남보다 어획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 통계 데이터를 이제 못 찾아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여쭤보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 통계 데이터를 제가 찾아냈죠. 여기서 이제 나와져 있죠. 또 고생하셨구나.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사실 그 흑산도에 그 홍어가 많이 잡히도록 이렇게 어획량이 되게 많이 도록 이제 해준 계기는 사실은 대청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수해 준 거예요. 대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로? 네, 흑산도 가서. 네. 왜 갔대요, 거기를?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원래 이제 그 대청도는 이제 그 생선들이나 고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홍어는 그 중에 그렇게 거기서 높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그러니까 이런 뭐 거죠. 감성돔이나 이런 것처럼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그냥 아니죠. 거기 뭐 옛날에 고래도 나오고 뭐 이럴 정도니까. 그래서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를 삭히거나 말린 거 두 가지를 해가지고 겨울에 이제 전라도 가서 이렇게 고무신하고 쌀로 바꿔오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먹을 때는 간단하게 먹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말에 이 홍어가 대청도에 아주 일대 혁신이 나게 돼요. 어떤 외부 사람이 와서 홍어잡이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홍어 잡으려면 하면 이제 놀래미를 먼저 잡고 이제 잘라서 바늘에 놀래미 끼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기를 넣었던 거죠. 이제 그 낚시를 쭉 뿌려놨다가 이제 하루에 2번씩 이제 그 홍어를 이제 잡아 올렸던 거죠. 미끼를 그걸로 미끼를. 그때 미끼 잡아야 되고 2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힘들고 많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청도에 67년도에 어떤 외부 사람이 전문가가 와서 야, 일본에는 그 홍어나 간제미를 그렇게 안 잡는다. 그럼 어떻게 잡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빈 낚시를 쭉 뿌려놓으면 그 한 3일 있다가 이렇게 잡아 올리면 무지하게 많이 잡힌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먹는 것도 안 주고서 그냥 저기하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저기 약간 먹이도 없이 돌았다고.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이제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홍어가 한 10배 정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건주낙이라고 그래요. 건주낙? 말을 건자. 그래서 이러면서 일대 혁신이 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혁신인데 홍어가 지나가는 데다가 이렇게 바늘을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스텐을 해서 그냥 깔아놓으면 홍어가 움직이다가 걸리면 그냥 이제 잡히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혁신이 나서 엄청 많이 잡히는데 대청도, 소청도 사람들이 이제 그 홍어를 되게 많이 잡아요. 67년. 그러면서 이제 혁신 이제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NLL을 넘어가.
그다음에 이제 그 위로 넘어가.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GPS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벌금 물고 붙들려가서 그 사람들 옛날에 또 빠따도 맞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은 거죠. 그 밤에는 또 못 나가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어르도지선이 거기도 이제 대청도도 3번 남아하니까 이제 이 저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75년도에 그래서 이제 뭐 거기 계신 분들이 야 그 흑산도 가면 홍어를 뭐 맘대로 잡을 수 있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 이제 이전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처럼 놀래미 끼고 잡고 뭐 배도 좀 안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아주 현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청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 낚시 어업 방법하고 그 배 조선술, 배 만드는 방법 이 부분들을 전부 전수해가지고 80년대 이제 엄청난 이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흑산도가 이제 홍어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김상열 씨 직접 갔다가 이제 한 30년, 25년 만에 돌아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 인터뷰도 직접 실어놨죠. 어르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영웅 칭호를 받을 정도 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고정관념인 거예요. 홍어 이러면 이게 뭐 전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거기도 많이 나는데 거기 이제 음식이 발달하고 뭐 이랬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고. 그러네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까 저희 그러니까 음식하면 뭐 전라도 뭐 하면은 어디 충청도 이렇게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저희가 서해로 이렇게 군산으로 가서 이렇게 되니까 교류가 많았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제가 뭐 하나를 지금 좀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어를 제가 잘 먹는 거는 아니지만 아직도 이렇게 즐겨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홍어 한번 드실 때 한번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